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기회가 아마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공부가 된 여러분들만이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지메달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소유하고 계신 소중한 우리 아파트 또는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아파트가 과연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재건축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공유할 거예요. 항상 그래왔지만 이제부터는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거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축 아파트를 보실 때 그냥 단지 규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용적률, 요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은요, 요 영상을 이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영상을 보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직 안 보셨다 그러면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요 링크로 들어가셔서 요 영상을 확인하시고 다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상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요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재건축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가능성이 사업성이고 사업성이 가능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없다면 언젠간 진행은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사업성이 있을 때까지.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성이 있더라도 가능성이 없다면 재건축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없더라도 사업성이 너무 좋아. 그러면 또 얘가 이걸 또 가능하게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가능성과 사업성은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더불어서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가능성과 사업성이 좋아도 그건 이 아파트에 내가 선 진입해 있을 때 얘기잖아요. 이게 구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돼서 얻은 이익이 예를 들면 5억인데 내가 이 구축 아파트를 5억 더 비싸게 샀다 그러면 이 투자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큰 그림에서는 요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걸 항상 머릿속에 그려 두셔야 되고요. 다 중요하지만 요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추파춥스 사탕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설탕이 없으면 이 추파춥스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맛있는 사탕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설탕이 있고, 이 설탕이 아무리 맛있고 달아도 어떤 이유로 원재료로 쓸 수 없는 설탕이 있다면 그 설탕의 가치는 원재료로 쓸 수 있는 설탕의 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가능성이라는 거는요, 이 맛있는 사탕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설탕인지 없는 설탕인지 아니면 애매한 설탕인지 일단 요걸 가늠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거는 결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새 아파트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늘어나야지 여기에 30평대 아파트를 넣어주든 20평대 아파트를 넣어주든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재건축이 되려면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요거를 가능성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럼 여기부터는 사업성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얘가 된다면 요 면적에, 이렇게 늘어난 면적에 몇 세대를 뽑아낼 수 있을까? 요게 중요하겠죠. 뽑아낼 수 있는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세대수도 세대수지만 중요한 건 분양 가격이에요. 요렇게 뽑아낸 세대들을 나중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요 분양가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렇게 늘어난 세대들을 일반 분양에서 얻는 수익들이 높아질수록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는 하지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얘를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이 높다면, 그러니까 분양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이해가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공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걸 점점 안쪽으로 좁혀 들어나가야지,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방대한 이 재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고 다시 혹시 보신다 그러면 요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한 번은 뛰어 넘으셔야 될 산이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돈되는 내용이니까 조금만 참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재건축이 된다면 여기에 과연 몇 세대를 뽑아낼 수 있을까, 요거를 가늠하는 겁니다. 요거를.
자,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된다 그래도 대지 면적에는 이렇게 변함이 없을 거고요. 토지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본 요 용적률을 활용해서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에서 용도 지역별로 최대한 끌어쓸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여기서 총 몇 세대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기존 세대수의 숫자를 빼주면 몇 세대가 늘어나는지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걸. 자, 기존 우리 아파트의 대지 면적을 보니까 1000평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층에 연면적 500평이었고요. 사용한 용적률이 50%네요. 지난 영상에서 요거 요렇게 계산했잖아요. 용적률은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500평 나누기 1000평이요. 근데 우리 집이 알아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네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상한은 300%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서울시의 기준 용적률은 현재 250%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여기서부터 그냥 산수예요, 산수. 우리가 용적률을 구할 때는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을 했으니까 용적률 최대한도를 적용했을 때의 연면적을 뽑아내려면 이 용적률에서 대지면적을 곱해주면 연면적이 나오겠죠. 그럼 똑같이 해보자고요. 서울시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우리 1000평의 대지에는 25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법정 상한 300%를 적용하면 우리 대지 1000평 위에는 연면적 30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이 이렇게 적용하면 2500평이라는 거고, 이렇게 적용하면 3000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닥 면적의 합이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혼자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가장 인기 타입인 8호 타입을 뽑아낸다. 그러면 2500평이라는 바닥 면적 안에 8호 타입을 몇 개를 넣을 수 있는지 요걸 나눠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8호 타입을 평으로 환산을 하면 팁을 알아두시면 곱하기 0.3025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대략 25.7 몇몇몇몇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25평으로 나눠보면 2500평 건물 안에 25평 집들을 몇 개를 넣을 수 있는지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했어요.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데 현재 용적률이 50%가 적용됐다면 지금 서울시 용적률 상한선과의 갭이 200%잖아요. 이렇게 200%를 끌어올려 봤더니 8호 타입으로 뽑으면 100세대가 나오겠구나. 그럼 100세대에서 기존 10세대를 빼니까 80세대를 더 뽑을 수 있겠구나. 요걸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현행 법정 상한율인 300%까지 끌어올리면 120세대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또 10세대를 빼주면 110세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왜 다르지? 아, 여기가 90이네요, 90. 자, 이렇게 90세대를 더 뽑을 수 있고 110세대를 더 뽑을 수 있게 되니까 요거 언젠가는 재건축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재건축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정석은 지금 요 단지를 이렇게 만들려면 공사비도 들어갈 거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하고 이렇게 나온 세대수를 일반 분양에서 총 수익에서 들어간 비용을 빼주고 뭐 이렇게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 용적률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준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5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어떤 이유로? 그러면 이 세대수가 훨씬 늘어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계산해 볼까요? 500%니까 5 곱하기 1000평, 5000평 나누기 25평, 200세대가 나오니까 여기서 10세대를 빼주면 190세대나 더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용하면 200세대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갈수록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가능성이 없던 게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진짜 아파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같이. 지금 여기는 호객 논논한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요 필터 기능이 있거든요. 요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아파트들을 좀 추려낼 건데 볼까요?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입주연차를 한 25년, 27년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아파트들이 요게 27년 차가 넘어간 아파트들이라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세대수를 좀 올려볼게요. 세대수를 한 600세대 이상으로 해볼까요? 600세대 이상으로 하니까 줄어들었죠.
이만큼 있던 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700세대. 요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찾으시면 되고 700세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매매 가격을 6억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6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혹시 분당에 있나 한번 볼까요? 분당. 여기가 다 분당인데 분당에도 아직 6억대 아파트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구나. 자, 앞서 공부한 내용을 요 단지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보는 거예요. 클릭. 그러면 요 아파트의 정보가 요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엑셀 파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엑셀이 힘드시면 이렇게 계산기 갖고 오셔서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당, 지역 정리할까요? 지역, 단지명, 그리고 준공일, 준공년.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를 쭉 만들어 가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관심 아파트들을 쭉 정리해 나가 보세요. 저는 여기서 지역이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단지명은 양지마을 5단지 한양, 그리고 세대수가 1430세대, 그리고 준공연도도 나와 있죠. 1992년도. 그 다음에는 여기에 연한을 나타내 주면 편해요. 뭐 몇 년 차 이렇게 하시고 2022년 빼기 1992년도를 해주고 여기다 1년을 더해주면 31년 차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용적률일 텐데 용적률이요. 요 용적률이 지금 이 아파트의 용적률이잖아요. 여기를 기존 용적률, 이렇게 기존 용적률이라고 표시할게요. 용적률은 요게 적혀 있죠. 157%. 용적률은 157%로 바꿔주고 이렇게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용적률까지 적었고요. 이제 요 대지 면적을 적을 거예요. 대지 면적 여기 좀 자르고, 대지 면적, 요 대지 면적은 어디서 볼 거냐면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디스코. 요 디스코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료로 등기를 발급해주고 막 그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여기다 이 단지를 검색해 볼 거예요. 이 단지가 순회동 24번지, 여기다 순회동 24 치면 나오죠. 클릭.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요 면적이 대지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셔서 여기 토지를 여기를 클릭하면 요 대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표시된 우리 아파트 대지 면적이 요렇게 2974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2974평. 헷갈리니까 여기다 평이라고 적어놓을게요. 평. 그 다음에는 엑셀 파일을 만드는 김에 여기다가 평균 대지 지분 한번 적어볼게요. 평균 대지 지분.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대지 안에 세대가 있을 텐데 1430세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대지를 1430세의 소유자가 가지고 계신 면적 대비 비율로 요 땅의 소유권도 비율별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대지권이라 그러고요. 가지고 계신 요 대지권의 면적은 요 1430세대 모두가 일정한 게 아니고, 뭐 40평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몇 평을,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몇 평을, 뭐 이렇게 갖고 있을 텐데, 요 지금 1430세대를 일일이 다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평균을. 그러면 총 대지 면적에서 세대수를 나눠보면 요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김에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그러면 평균 대지 지분은 요 대지 면적 나누기 세대수 하고, 요거 헷갈릴 수 모르니까 평, 그럼 15평이 되는 거죠. 여기는 소수 두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은 14.67평. 그리고 용도 지역은 3종, 여기 나와 있죠. 3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하고, 기존 용적률을 적어놨으니까 여기에 기준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을 적어볼게요.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그러니까 기준 용적률은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지난 영상에서 본 건데 3종이죠. 3종. 요게 법정 상한 용적률. 그리고 요걸 지자체별로 달리 정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성남시를 쭉 찾아보면 여기가 성남시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조례로 정해놓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가 280%라는 거죠. 요거 성남시 기준 용적률이 280, 상한 용적률이 300%. 요거 퍼센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용적률에도 또 표시를 해놓을게요. 붉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연면적을 구할게요. 연면적. 이 두 개를 다 같이 구해볼까요? 그러면 연면적을, 자, 혹시 헷갈리실까봐 연면적은 이렇게 용적률 곱하기 이렇게 대지면적, 요걸 하면 요거의 연면적이 나온다 그랬죠? 요 대지면적 곱하기 기준 용적률 먼저 해보면 는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럼 이 연면적도 지금 평단이에요. 헷갈리실까봐. 여기도 헷갈리실까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기준 용적률 280을 적용했을 때는 연면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는 상한 용적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연면적. 그럼 이건 요거 곱하기 요게 되겠죠? 얘도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보시기 편하게 색깔을 주황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연면적을 평으로 나눠봐야겠죠? 이렇게 요 평으로 나누는 거. 자, 여러분들께서 해보실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해보시고요. 요게 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저는 상한 용적률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84 타입 몇 세대 이렇게 적어볼까요? 84 타입은 25평을 나눈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이 연면적에서 25를 나누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수점을 지어볼게요. 저는 이 콤마가 없으면 항상 헷갈리더라고. 콤마까지. 자, 그러면 이 연면적에는 84 타입 아파트를 2517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요 바닥 면적이 합계니까 요거를 25평으로 나누니까 이 안에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새로 요만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기존 세대수, 기존 요 세대수를 빼야겠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예상 1분 여기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일반 분양 세대수 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기 요거 세대수 하면 1087. 결국에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요게 증가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해주면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건지를 볼 수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데이터들이 쌓였을 때 서로 비교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증가율 이렇게 쓸까요? 증가율 중요한 노란색으로 하고 새로 뽑을 수 있는 세대수 나누기 기존 세대수 하면 76%. 이걸 퍼센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76%가 증가를 하는구나.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빨간색. 기존 세대수에서 76%가 증가하는구나. 84 타입을 뽑았을 때. 그럼 지금 여기는 84 타입을 뽑는 거니까 25를 나눴는데 요거는 가늠하려고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59 타입도 해보실 수 있겠죠. 84 타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33, 4평 그렇게 되는 거고 59 타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25평이잖아요. 59 타입이면 59 곱하기 0.3025는 17.8평 이렇게 나오니까 한 17평, 18평 정도 18평 정도를 나눠보면 여기 지금 25평 나눈 거 말고 18평을 나누시면 돼요. 옆에다 그냥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59 타입 몇 세대? 똑같이 는 이거 나누기 18평 하면 3496세대를 뽑을 수 있겠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 세대수, 기존 세대수를 해주면 늘릴 수 있는 세대수, 증가율은 늘어난 세대수 나누기 기존 세대수 하면 144%. 이렇게 보면 가늠이 좀 편해져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 단지만 해놓으니까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걸 여러분들의 관심 아파트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예상되는 일반 분양 숫자와 증가율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쭉 나오는데 어디는 70%고 어디는 50%, 어디는 0%, 어디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증가율이 올라갈수록 요게 올라갈수록 사업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걸 앞에서 설명드린 요 내용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조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정리한 용적률은요, 조금 크게 볼게요. 뽑아본 요 세대수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잖아요. 근데 분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빠지는 용적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를 적용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270%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숫자를 바꾸면 되죠. 만약에 260이다. 그럼 260 하면 그러면 예상 일반 분양 세대수는 줄어들고 증가율도 줄어들고
이게 만약에 늘어난다. 500%로 늘어난다. 그러면 요렇게 늘어나고 요렇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본 양지마을은요. 보시기 편하게 좀 확대해서 세대수가 예상 세대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분당 같은 1기 신도시들은 이렇게 잘 정비된 택지개발지구, 우리가 편히 말하는 신도시 같이 반듯하게 지어진 곳들, 그런 곳들은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로 용적률을 달리 정해요.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복잡하시니까 그냥 분당이나 평촌, 일산, 삼본, 중동 같은 1기 신도시들은 용적률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고,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크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시다 보면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에 300%를 적용한 이유는 만약에 분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분당이 이렇게 분당이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우리가 지금 여기 단지를 봤는데 올라간다면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면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분당 전체에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다를 게 없거든요. 자, 이거는 어차피 이제 아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토지 이음이란 곳이고요. 검색창에 토지 이음이라고 쳐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대한민국 토지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분당 찾아가 볼게요. 분당구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용도 지역 이렇게 나오네요. 요 컬러별로 여기서 용도 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요 옆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 보면 요선 여기가 이렇게 분당인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일산으로 가볼까요? 일산을 가보면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요게 조금 헷갈리실 때는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지도 있죠? 여러분께서 많이 접하시는 지도가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일 텐데 만약에 네이버라면 네이버를 클릭하시면 요 네이버 지도가 옆에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네이버 지도로 통해서 보시면서 어느 아파트의 용도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주염역 있고 여기 주염역 있잖아요.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이고 여기는 1종이네요. 그럼 여기가 1종. 요 색이 3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색이 3종, 요색이 3종. 요게 2종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2종. 그럼 여기는 조금 보면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라는 거고 여기는 2종이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요 토지 이음 사이트는 국가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디스코 사이트 같은 것들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이게 틀릴 일은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결정을 지으실 때는 반드시 여기 토지 이음에 오셔서 앞서 보신 정보들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편의상 확인하고 쭉 적어 내려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결정하셨다 그리고 이 집을 사실 거다 생각하시고 중개사무소에 가셨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소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겠지만 부동산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곳이 여기 토지 이음이라는 곳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께서 집을 사실 때 매매계약서 뒤에 보시면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해 주신 확인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이 집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그 확인 설명서에도 보시면 용적률, 건폐율, 대지 면적, 대지 지분 다 나오는데요. 중개소장님께서 요 정보들을 쓰실 때도 여기서 보고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편의상 사설 기관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쓴 다음에 비교는 하지만 내 돈이 진짜 투입될 때는 토지에 가는 거는 여기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건물에 가는 거는 따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중 지금 토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려울 거 없어요. 토지 의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소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순회동 24번지였죠. 순회동 24 클릭. 이렇게 하면 요 순회동 24번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쭉 내려보면 요 면적, 요게 대지 면적이고 요걸 우리는 앞서서 평으로 계산했지만 여기는 평 단위가 아니죠. 곱하라고 말씀드렸는데 69336.5 곱하기 0.3025는 2974평.
요걸 앞서 적은 게 요거잖아요. 2974평. 그러니까 요 정보를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를 어디서 확인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요것도 말씀드리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 여기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인데 앞서 본 분당을 보신다 그러면 여기서 분당이 성남시니까 성남시 도시계획이라고 치시면 안 나오죠. 조례는 자치법규니까 여기 자치법규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 그러면 여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요 조례를 클릭하시고 클릭. 그럼 또 막 나오잖아. 여기서 요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용적률을 확인하시는 건데 여기 이렇게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쭉 내려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좀 편하게 찾으시려면 컨트롤 F로 누르셔서 해볼까요? 여기 찾기 나오죠. 여기 찾기. 여기서 용적률이라고 치시면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건 아시죠? 여기 찾는 거. 그러면 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적률을 이렇게 찾은 거죠. 3종이 280%,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지역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조금 많은데 이 내용이 또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상의 요점인데 제가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한 20분 안쪽으로 줄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영상이 길어지면 또 지겨워서 잘 안 보시거든요. 그렇더라도 보실 분들은 계속 보실 거라고 믿고 마무리를 좀 하면요. 마무리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읽어만 보셔도 이해는 가실 건데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가능성이라는 거는 세대수가 증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기존의 용적률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 용적률과 법령으로 정하는 상한 용적률의 갭이 있을 텐데 그 갭을 통해서 계산을 해 본 거고요. 이게 이제 실무로 들어가면 여기서 빠지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 여기서 빠지는 것들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하게 빠지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과 사업성을 가늠해 보시는 데는 이걸로도 충분하다. 요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 세대수가 더 안 나오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능하다 그러면 예상 세대수를 뽑아서 예상 세대수가 많으면 사업성이 좋은 거고 예상 세대수가 적더라도 여기에 시세가 높다는 건 나중에 이걸 일반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높다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대지 면적이 넓을수록 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닌 게 지분은 갖고 계신 평형별로 다른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지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그 대지 면적 대비 세대수는 적을수록 그렇게 따지면 같은 면적이라면 중대역 평형이 많을수록 사업성이 좋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게 나중에는 동의율까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같이 얘기를 하면 헷갈리실 거니까 요건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대형 평형이 많은 곳은 사업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50평에 살고 있는데 요거를 30평으로 줄여가기가 싫으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너무 만족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어떤 이유로 여기서 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동의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자면 자가 비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을수록 투자자는 전세를 줬을 거니까요. 전세를 준 투자자가 많을수록 동의율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일률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 힘드시고요. 그냥 테두리서부터 쭉 요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았어. 이런 것들을 다 알았어도 내가 여기 투자성이 있으려면 이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매입 가격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내가 지금은 비싸게 사더라도 미래성이 충만한 호재가 같이 있다 그러면 또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경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20대 분들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모의 투자를 하셔야 돼요. 모의 투자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어떤 단지들을 찍어보고 그 단지를 내가 어떤 가격에 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어떤 단지를 하나 또 사셔서 모의로 이 두 단지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간접 경험까지 넓혀 가시면 이 용적률이라는 게 여러분 당장 500%로 상향 조정을 해 주더라도 이게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진행될 수도 없고 아주 먼 미래의 얘기거든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기회가 아마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공부가 된 여러분들만이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할 말, 안 할 말 다 말씀드리면서 길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리스트업 하신 단지들을 요 관점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요것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입주 물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 같이 해서 제가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들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같이 공유할게요. 자, 긴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메달이었습니다.